안녕하세요. 네. 혹시 다들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들리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2025년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KCOC 파트너십 지원부의 최하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달하고 싶고요.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만큼 필요한 정보들 많이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바로 사업 설명이 시작할 텐데요. 오늘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1시간 정도, 1시간 15분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희 KCOC 파트너십 지원부의 박현정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 사업 소개해 주시고 또 위탁 운영 기관인 KCOC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후에 제가 이번 신규 공모 사업 관련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하고 마칠 텐데요. 저희 사업 설명회 참여 신청하실 때 사전 질문 주셨던 것들 먼저 답변 드리고 그리고 설명회 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채팅창에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채팅창에 한번 남겨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이름을 기관명이랑 언더바 성함으로 좀 변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 취합하고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바꾸신 분들 있으시면은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박현정 부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사업 전체 재원의 흐름 아실 수 있도록 공동모금의 배분 사업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시오시 파트너십 지원부의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금회와 함께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을 지금 23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올해 이거 굉장히 온라인 사업 관심도가 설명. 높아져서 저희도 좋은 파트너분들을 만나 뵙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는 아마 최하나 과장님께서 다 전달해 주실 거라서요. 그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금회 배분 사업 소개부터 일단 해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금회 너무 유명하니까 저희가 이 사회복지 업무, 뭐 국제개발 협력 업무를 하면서 모를 수 없는데 일단은 23년 모금 기준으로 해서 8,300억 정도의 재원을 이제 모금하시고 이걸 또 배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 2023년 배분 현황 보시면 뭐 아동, 청소년, 노인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일 위에 해외, 북한, 기타 부분에 저희의 이제 자금, 재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북한 지원, 대북 지원도 좀 있고 또 뭐 북한 예를 들면 이탈 주민 뭐 이런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해외 비중이 아직까지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수행해 주시고 또 성과를 내는 것들을 같이 저희가 외부로 알리고 하면서 점점 더 그 재원들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조금 더 이제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따 최하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연간 8천억 이상의 이제 모금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60% 이상 배분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법정 모금 기간, 배분 기간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업 중에 이제 이렇게 크게 좀 나눌 수 있거든요. 긴급 지원 사업이랑 지정기탁 사업, 그리고 이제 공모 사업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워딩만 봐도 아시겠지만 긴급 지원 사업은 재난이 났을 때 긴급구호하는 것들, 그리고 저소득층 응급 지원 등 이렇게 긴박하게 좀 긴급히 빠르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이제 쓰이는 재원들이고요. 아시겠지만 뭐 동해안 산불 피해 긴급 지원이라든지 해외 쪽에서는 정말 이번에 작년에 튀르키예 지진 관련해서 모금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140억 원 정도가 돼서요. 그 자원들을 또 배분하고 긴급 지원을 하는 일들을 작년에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지원 사업이 있고요. 지정기탁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정기탁 사업은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업이 기부자의 주로 기업이겠죠. 근데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월드투게더와 LG가 에티오피아에서 했던 이제
LG 호프 커뮤니티 뭐 이거 직업 훈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LG와 월드투게더가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LG가 월드투게더와 함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지정기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에서는 기업 후원 모금하시는 거 굉장히 노력 많이 애쓰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금을 성공을 하시게 되면 사실 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되는 경우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관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도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기획 사업과 신청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 사업은 이 모금의 기획 주제에 따라서 지원 사업의 주체, 사업 대상, 지원 절차 등을 별도로 지정하는 사업인데요. 국제 분야 쪽, 뭐 이거는 국내 국제 다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 몇 년간 나눔과 꿈이라는 워딩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삼성전자가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정 처럼 이렇게 재원을 이렇게 투여를 해서 나눔과 꿈이라는 브랜딩을 하나 만들고 이 기획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좀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사실은 대다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포션을 차지하지만 나눔과 꿈에는 해외 사업도 있었고요. 이 나눔과 꿈 해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KCOC가 이제 맡아서 했었는데요. 나눔과 꿈 같은 경우는 그 키워드가 있었어요. 창의성, 혁신성이라는 것이 있고 뭐 나눔 꿈 이렇게 이제 분야가 나뉘어 있어서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개발협력에서 수행되지 않던 사업들이 새롭게 수행될 수 있는 기회들을 현장에서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사업이 가지는 의미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오늘 설명하는 것은 이제 신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금의 공고에 따라서 기관에서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신청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업, 국내 사업도 굉장히 많겠지만 신청 사업의 경우 해외 사업은 이제 저희가 모금회와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사업 설명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KCOC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소개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잠깐 KCOC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이고요.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플랫폼 조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원단체 수가 계속 왔다 갔다 좀 하는데 현재 135개 회원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아마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도 회원단체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방금 지금 녹화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거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개별적으로는 저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COC 회원단체가 이제 135개가 되다 보니까 그 회원단체 각각의 후원자분들을 좀 합하면 저희가 400만여 명의 후원회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관들에는 1만여 명의 상근 직원 그리고 저희가 96개국에서 7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COC는 뭐 이런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또 이런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애드보커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실무자분들께서 사업을 좀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익히 아시겠지만 봉사단을 파견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금회와 협력해서 해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 저희가 운영해야 하는 어떤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모금회 전체 예산 중에서는 해외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는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뭐 당위에 의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늘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사업을 잘 수행해내고 이 성과들이 정말 소중하게 잘 뭐 이렇게 후원자들에게 좀 보여지고 한다면 좀 더 현장에 있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조금 더 그분들에게 재원이 갈 수 있게끔 사업의 규모도 더 커지고 유용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공모 시작부터 해서 단체들 선정을 하고 이 단체들에서 사업을 수행하실 때 저희가 뭐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컨설팅을 도와드린다든지 사업의 운영 방향이나 어려움을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등 약간 한 몸으로 움직여서 공동체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OC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원단체들과 회원단체 사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도 기관의 입장에 서서 조금 더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제가 미리 말했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위탁사업 운영하면서 저희가 공모랑 선정, 약정, 배분금 지원까지도 같이 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홍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들어오시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을 함께 홍보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예를 들면 사업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집중해야 될까? 아니면 너무 높은 지표들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낮추셔도 됩니다라는 뭐 여러 가지의 자문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분야별 자문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것도 조금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이제 안전 관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외에서 저희가 현장 점검도 하고 있고 현장 점검을 통한 피드백도 드립니다. 각 개별 기관이 굉장히 사업을 잘 수행하시지만 이게 또 객관적인 시각으로 외부에서 볼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객관적인 시각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업 심사와 평가 이런 뭐 보고서들을 관리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기관은 사실 KCOC랑 한 몸으로 같이 가는 여러분의 성과가 저희의 성과가 되고 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저희의 어려움이 되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함께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마 설명 중에 얘기를 좀 최연아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올해 약간의 공모 배분 금액에 있어서의 좀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관에게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인 내용들 최연아 과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궁금하셨을 신규 공모 관련해서 바로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공모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외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과 확산을 통해서 최취약층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현지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공모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 참여자를 최취약층으로 설정해 주시고 사업 계획서에도 선정 사유가 잘 드러나게 기술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사전 질문에 최취약층의 정의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성으로는요. 성과 관리를 통해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 본 사업에서는 중요합니다. 기관별로 저희가 개발협력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사업 초기에는 1차 년도의 지표 설정과 성과 정의, 그리고 예산 검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고요. 그리고 연중에도 최대 3회까지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시고 또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분야 상관없이 어떤 특정 분야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최취약층 해외 주민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면 공모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현지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SDGs의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 시행 후에 현지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발전이 가능한 사업 등이 공모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 및 지역으로는 OECD 다크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내 최취약층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외교부 여행 제한 및 여행 금지 국가와 지역에서의 사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뭐 미얀마 아직 지원 가능한가요? 뭐 어디 지역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사전 질문으로 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요 외교부 여행 정보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NGO의 배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교육,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NGO.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으로 1년 이상 국제개발협력 사업 실적이 있는 NGO. 그리고 사업 국가에서 신청기관의 해당 국가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이고 현지 사업장이나 파견 인력이 있는 현지 지부 또는 파트너 기관이 있는 NGO. 사업 국가에서 현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NGO입니다. 네.
그리고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지금 조금 가져와 왔습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2025년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모금의 제재 조치에 따른 배분 대상 제외 기간에 배분 신청을 한 경우, 그리고 2025년에 저희 사랑의 열매 해외 지원 사업 단연도 사업으로 수행 예정인 동일 사업. 네. 이런 부분들이 배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이거 외에도 뭐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특정 종교를 포교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공직선거법 위반된 뭐 기관이라든지 등등 이제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기준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나중에 KCOC 홈페이지에 안내서에 같이 공고문과 올려드릴 텐데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사업 기간과 예산인데요. 사업은 기간에 따라서 단년 1년짜리 단년도 사업과 3년짜리 단년도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번에 사업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 제가 리스트를 좀 봤는데 작년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크게 이제 변화된 내용이 아마 예산 부분이실 것 같아요. 저희 부장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단년도 1년도 사업은 기존 1억이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2억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단년도 3년 사업은 기존 3억이었는데 5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이죠. 네. 네, 참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되고 예산 관련해서도 주요 사항만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면 모금의 예산 편성 기준표를 저희가 안내 자료에 첨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PT 자료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 항목과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실 때는 사업비를 70% 이상, 그리고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30% 이내로 편성해 주셔야 되고요. 최종 예산은 심사와 사업 조정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는 점, 그리고 단연도 사업 신청하신 경우에는 연차별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 잔액이 남으면 그게 2월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행이 완료되면 잔액을 무조건 반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계획하실 때 이 부분 좀 꼭 참고하시고 계획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소시엄. 저희가 컨소시엄이 가능한데요.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 및 운용해 주시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컨소시엄은 관련해서 또 사전 질문 주신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길게 설명드리진 못해도 사전 질문 때 간략하게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업 신청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공모 신청은 저희가 오늘 홈페이지에 공고문이랑 사업 안내서랑 관련 양식이랑 이런 거 게시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부터 참여가 가능하시고 9월 30일 월요일 18시까지 제출해 주신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배포해드리겠다는 양식으로 배분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 이거 제출해 주셔야 되고 자유 양식으로 기관 현황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본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한부 그리고 현지의 지부라든지 아니면 파트너 기관에서는 NGO 등록증 사본 한부 이렇게 양식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한 보내서 지나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불가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 방법은 말씀드린 서류들 모두 첨부해서 KCOC 파트너십 지원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공모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접수는 아까 말씀드린 9월 말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로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공모에 참여하시면 예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서류 누락된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 먼저 예비 심사하고 이후에 10월 초중순에 서류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심사 결과는 서류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통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는 모금의 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3인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공통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대상이 된 기관은 유선과 이메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심사는 10월 말 정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기관별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네. 최종 선정 기관은 11월 초 정도에 이제 KCOC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12월까지 기관별로 사업 조정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최종 조정 사업 계획서를 저희 KCOC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에 12월 말에는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배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공모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심사 관련해서 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뭐 변경되는 일정이 뭐 크게 없겠지만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화면과 같습니다. 필요성, 적절성, 타당성, 일관성, 적정성, 합리성 이렇게 6가지 영역에서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저희가 적절한지 그 여부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안내문 올려드릴 때 안내서에 이 심사 기준 표 자체를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연간 화면과 같은 일정으로 저희 연간 일정이 추진이 됩니다. 부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전 관련한 뭐 사고나 사건이나 뭐 많은 이슈들이 또 있다 보니까 안전 지침을 기관별로 컨설팅을 좀 해드립니다. 2월부터 4월까지 기관별로 총 2회의 안전관리 지침 수립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고요. 4월부터는 연간 최대 3회까지 기관별로 매칭된 전문가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매칭된 전문가 외에도 기관에서 선택해서 뭐 분야별로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연중에 언제든지 컨설팅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6월까지 사업을 진행한 내용과 예산을 가지고 중간 결과 보고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국내 및 해외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모금에는 사업비를 2차에 나눠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잔여 2차 배분금을 국내 현장 점검이 끝난 8, 9월 정도에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이제 써놓지 않았지만 단연도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을 확정해야 되니까 1차년도 사업 결과와 차년도 사업 계획서를 11월에 제출해서 사업 기간 중이지만 연차 평가를 좀 진행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2차년도 배분금이 이제 지급이 되고요. 12월에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그 1차년도의 최종 결과 보고는 동일하게 차년도 1월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12월에는 사업 결과 공유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선정되신 기관 실무자분들이 모여서 연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뭐 성과 또는 어려웠었던 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피어 리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는 드렸는데요. 요 내용들이 안내서에 함께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녹화 중이고 저희 유튜브 계정에 KCOC 유튜브 계정에 다음 주 정도에는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참고하셔서 사업 계획서 쓰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유의사항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한 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하고 이메일로만 사업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허위 사실 확인 시 배분 취소 및 향후 지원 중단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청드릴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심사 후에 기관은 분야 전문가 및 KCOC와 사업 계획 및 예산을 협의해야 하고 조정된 사업 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 사업 계획서를 저희에게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드린 유의사항 등 사업 안내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이렇게 당부사항처럼 드릴 게 있어가지고 캡처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사업비 편성해 주시는 거, 저 신청금의 70% 이상을 사업비로 해주시고,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합쳐서 30% 이내로 책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예비심사 하다 보면은 요 꼭 30% 넘어서 책정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 잘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자부담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 없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증금과 사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 배분 신청서 화면은 단연도 사업이거든요. 단연도 사업의 신청서 양식인데 사업비를 3개년 총액과 그리고 1차 년도 금액과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계획서 내에 그 PDM과 모니터링 평가 계획을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코이카 ODA 도서관에도 그 코이카 PDM 가이드라인과 민간협력 사업 성과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번에 안내서 올릴 때 별첨 자료로 첨부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기준표입니다. 예산 편성 기준표도 같이 이제 제공해 드릴 텐데, 뭐 자문비라든지 뭐 회의비라든지 등등 예산에 대해서 기준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요. 요거 표를 기준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희 이번 공모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사랑의 열매 모금의 사업은 사업 수행 안내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업 선정되신 기관들에게는 초기에 이제 배포를 해드릴 텐데, 사업 전 수행 과정 동안 이 사업 수행 안내 지침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요 부분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 KCOC가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만큼 저희 KCOC 안내와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설명회 신청할 때 제출하셨던 사전 질문,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요거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고, 지금 설명회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요거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가지셨던 질문이 사전 질문과 동일하면은 스킵해 주셔도 되고요. 네. 사전 질문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보건 분야 참여 가능한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특정 분야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요 질문 외에도 분야 관련해서 추후에 그 이후에 그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을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분야는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릴 안내서 보시고, 선정 기준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장애 분야 지원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특정 분야에 뭐 가산점을 준다거나 뭐 포션을 정해놓는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사랑열매 해외 지원 사업이 2차 년도 진행 중이고 16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중에 2개 사업이 장애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대상 국가에 베트남 포함되어 있나요? 이것도 선정 기준이랑 뭐 외교부 여행 정보 이런 거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지원 사업에 선발되는 비법이 있냐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비법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 안내드린 그 심사 기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심사표 자체를 아예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네, 컨소시엄이 가능한가요? 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컨소시엄은 가능합니다. 네. 다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뭐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컨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제약은 없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컨소를 하는 국내 기관들 모두 약정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 대표기관이 한 개로 정해지게 되고 모든 소통과 뭐 송금 또 이런 행정관리 이런 부분들은 이 대표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표기관에 송금을 하면 필요할 경우에는 대표기관에서 컨소기관에 송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컨소 관련해서는 사실 이전까지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뭐 공모를 좀 제안하고 싶다 하시는 기관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뭐 이메일이나 저희 전화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배분 규모는 단년도, 단연도 모두 합쳐서 총 30억입니다. 볼까요? 30억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총 배분금이 20억이었거든요. 근데 무려 10억이나 이번에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네. 그리고 한 기관당 한 개 사업 제출 원칙이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한 개 기관당 한 개 사업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KCOC 회원단체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한가요? 네, 참여 가능하십니다. 네. 회원단체가 되시면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내 IT 이주민 대상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성격의 사업도 지원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정확한 뭐 사업 내용은 계획안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사업은 긴급 지원, 인도적 지원 성격보다는 저희 이제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들 정착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처럼 이런 정착민들에 대한 좀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 실제로 이 로힝야 난민 방글라데시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원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게 IT 이주민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업 대상 국가가 도미니카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 지원 국가에 포함이 되는지는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공동모금의 지정기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 공모 참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할까요? 이제 질문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공동모금의 지정기탁 사업은 지정기탁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저희가 사랑의 열매 뭐 이전 나눔 가꿈 사업이라든지 지금 하고 계신 사랑의 열매 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을 별도로 똑같이 신청하실 수 없다고 했잖아요.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기탁 사업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고 계시면 요 모금회 안에서는 똑같은 사업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고요. 다만 대상은 같더라도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내용으로 2차 사업이라든지 좀 이런 확장된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취약계층, 최취약층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기존 사업을 예시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최취약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별로 정의를 좀 해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관에서 국가 내에 또는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층이라는 근거를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시로 뭐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그 지역의 취약성을 근거로 뭐 사업을 제안해 주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뭐 사회 취약층들한테 패스포드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한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시면서 이제 사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장애인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여성을 대상으로 뭐 사업을 한다던가 난민 대상이라던가 아니면 계급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최하위 계급 대상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좀 잘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문헌 조사라든지 국가 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활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내용을 이후에도 들을 수 있는지, 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저희 올려놓을 거예요, 녹화 영상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들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업 계획서 양식이랑 요 안내서들이랑 그 첨부 자료들이랑 오늘
홈페이지에 게시할 건데 내일부터 보세요. 저희가 몇 시에 게시할지 모르니까 오늘 저희 KCOC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니까요. 안내서만 보셔도 사실 충분히 사업을 계획하실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사전 질문은 어느 정도 네, 답변을 다 드렸고요.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셨던 질문들 정리해서 저희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하트하트 정나리 팀장님, 과장님 과장님.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23년도에 사업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한글 파일 내에 예산서 외에 엑셀 파일 예산서 양식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엑셀 파일 관리하는 게 좀 훨씬 음, 익숙하고 편해서 여쭙는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있을까요? 저희 네, 현금 출납부 양식이 있고 아마 정산 보고서가 양쪽에 이렇게 좀 있어서 헷갈리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저희 모금이랑 좀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산 관리까지 그 엑셀 파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해볼 생각입니다. 경쟁률 얘기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코코네 이마영 선생님 질문해 주셨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지원 몇 개 했고 작년 선정 몇 개 됐고. 네네. 작년에는 저희가 43개 기관이 최종 제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 최종 선정된 기관은 8개 기관이었고 면접까지 갔었던 기관이 2배수 정도, 한 15개, 16개 기관 정도가 면접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경쟁률로. 경쟁률 네 네, 보실 수 네. 있죠. 보실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단연도와 단연도의 선정 비율이 있는지 따뜻한 동행 유선영 선생님 여쭤보셨거든요. 네. 어,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30억 예상 규모 안에서 좀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단년도 몇 개 이렇게 사실 정해놓지는 않았고 예산 내에서 다양한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저희가 기관 수를 선정하고 나서 예산에 맞게 조금 이제 분배하고 이렇게 될 예정이어서요. 아직 뭐 선정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단연도를 선호하실 수는 있는데요. 재원의 특성상 단연도와 단연도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단연도가 조금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정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라 가지고 네, 기관에서 조금 그 부분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정 비율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민 사업을 진행할 때 이주민의 체류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거 해외 주민운동연대 조한기 선생님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그냥 네. 대답할게요. 그 저희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로힝야에서 난민 캠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체류 자격 인정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체류 자격이 인정되면 거의 이제 캠프 밖으로 나가실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어쨌든 관리가 되는 상황이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과 지속 사업을 구분해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공고 사업에도 신규 사업과 지속 사업을 동일하게 보나요? 아니면 다른 점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엔젤스의 최승기 선생님 질문 주셨는데요. 코이카는 애초에 공모 자체가 그러니까 3년 단위의 사업을 3번까지 할 수 있다. 또는 2년 단위의 사업을 3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요. 모금의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걸 몇 번까지 할 수 있다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사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단연도 사업을 3년을 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료될 때 한 번 3년 더 만약에 신청을 하신다라고 계획을 하신다면 그 사업은 동일하게 신규 사업으로 물론 지속 사업이니까 뭐 확장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시겠지만 그냥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평가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단위, 단연도는 3년 단위의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엄청 많아서요. 요거는 제가 한번 네네 네. 이거 네, 글로벌 케어의 김예진 님이 4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카카오 가치가치에 대해서 카카오 가치가치에서도 해외 사업은 사랑의 열매에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지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 지역이더라도 사업 아이템이 다르다면 가치가치와 병행해서 지원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주셨는데 아까 지정 기탁이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다르시면 지원은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 내용이 이제 사업이 같으시면 신청하실 수 없고 그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단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도 사업을 수행한 후 그 이후에 해당 사업 아이템을 발전시켜서 그 다음 해에 또 단년도 또는 다년도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은 확장시켜서 그 다음 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네. 고민이 되셨던 게 종료 완전히 하고 나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2년 후에 지원할 수 있냐일 텐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예를 들면 저희가 26년 사업을 뽑을 때 25년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단년도로 종료된다면 26년 사업 뽑을 때 지원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은 12월에 끝날 거고 26년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선정이 된다면 이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PM이 현지인이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PM이 현지인이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혜자에게 사업 활동상 교통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영수증 형태를 현금 지급증으로 해서 증빙해도 인정이 되나요? 네, 저희 국내 사업이면 사실 증빙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제 현지에서는 뭐 계좌라든지 이런 게 없으신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랑 논의를 해주시면 뭐 사유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성해 주시고 지급증 형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글로벌 케어에서 4개나 질문을 아이고 제가 뭘 건드 네,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잠시만요. 네, 네.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해외 현지의 직원 급여가 인건비로 포함되는지 사업비로 포함되는지요? 인건비로 포함이 됩니다. 네, 현지에서 뭐 PM을 해주신다거나 사업 담당 매니저라거나 네, 같은 말이네요. 네, 네, 네. 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거 네, 현지 직원 아니고 네, 왜 저희가 이제 단순 뭐 네, 코디네이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강사, 강사 뭐 이런 예,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업비에 사업비로, 들어가는 네, 것이고요. 직원의 급여는 인건비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컨선의 한지윤 선생님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기관별 컨설팅 관련해서 컨설팅이 연간 최대 3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음, 하셨고요. 예를 들어 3회 모두 한국 담당자와만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이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컨설팅이 최대 3회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 2회는 필수예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저희가 매칭해드린 전문가분과 본부 담당자분과 현지에도 한국인 분이 계시다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내용은 저희 PDM을 기준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위기 상황이 없는지 그리고 뭔가 관리해야 되거나 뭐 기관에서 질의응답이 있거나 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2회 말고도 저희가 추가로 기관에서 선택해서 컨설팅을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특수한 분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뭐 진행하면서 뭔가 뭐 젠더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 분야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궁금해서 다른 컨설팅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컨설턴트를 매칭을 저희가 추천해서 매칭을 해드리기도 하고 기관에서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저희가 컨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컨설팅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산 집행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연간 예산 집행률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90% 이상을 예산 집행을 해야 뭐 2차년도 사업비 지급이 된다라든지 이 집행률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아마 이제 코이카 사업에 익숙하셔가지고 네, 연관해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네, 연간 집행률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몇 프로 이상 집행이 돼야 내년도 사업을 하실 수 있고 이런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낮으시면 사업 수행을 다 완수했다고 또 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연차 평가를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는 합니다. 정확히 몇 프로 이상이 넘어가야 내년도 사업을 지원해주고 이런 기준은 없지만 사업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면 사업 진행된 거랑 같이 저희가 그 결과를 검토해서 심사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연차별,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 단년도 사업 5억 원 이내로 지원하는데 그 총액의 잔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저희가 잔액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은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업이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업 계약이 연장된다거나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수행을 못했으니까 연장된다거나 또는 이게 2월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금의 사업은 고해 딱 약정된 기간 내에 끝내고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다른 재원과 또 다른 특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조계종의 오성근 선생님 질문 주셨는데요. 센터 임차료, 차량 임차비, 출장비, 요거는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지 관리 운영비로 편성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센터 임차료, 차량 임차비 이런 부분들 필요하시면 관리 운영비로 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센터 임차료라는 게 해당 지역에 그냥 그 지부 사무실을 무조건 임차료를 다 편성한다고 지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무실이 이 사업을 위해서 꾸려졌다는 걸 저희한테 조금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조정 컨설팅 할 때 만약에 이 부분을 예산으로 편성하셨다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요 두 가지는 관리 운영비로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출장비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비는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뭐 현장으로 출장을 가시던지, 현장에서 뭐 수도에 있다가 또 그 사업 지역으로 출장을 가시던지, 이런 부분은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차량 임차비, 그러니까 차량을 지부에서 쓰려고 정기적으로 렌트해서 쓰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관리 운영비일 수 있는데 내가 출장을 가야 돼서 차량을 렌트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교통비는 네, 네. 교통비로 쓰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브로드한 질문을 미드헤브론의 김미정 선생님 주셨는데 사업지 선정 이유의 근거가 무엇이 될까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무엇이 될지를 제가 이거는 좀 이해를 못했는데.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각 기관이 사업지를 이제 어떻게 선정하느냐라고 할 텐데 일단 대상지가 저희가 이제 OECD 다 수원구 국가는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뭐 수도에서 사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 NGO들이 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또 지방으로 가실 텐데 저희는 기준이 있잖아요. 최취약계층. 그러니까 그 지역이 뭐 최취약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과거에 이제 지원한 사업들이 뭐 난민 캠프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지방만 있다 수도는 없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원의 근거는 좀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사업은 뭐 케냐에서 하는 사업은 케냐 저 제일 끝 투르카나 사막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엘도렛 같은 도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근거를 잘 마련해서 제안서 내에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젤 세이븐의 최승기 선생님 질문 주셨는데요. 네. 수혜자들에게 분기별로 사례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30% 인건비에 포함될까요? 네, 이거는 이게 근데 사실 수혜자분들께 뭔가 사례비 뭘 드리는 거는 인건비는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업비에 편성을 할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구체적인 얘기는 한번 따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네. 예상하건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올 때 이제 지급을 한다는 건데 요때 이제 우리가 용어 사용에 아주 예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례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적절치 않아요. 뭐 교통비. 그러니까 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뭐 교통비 아니면은 이제 교육에 참여해서 오실 때 뭐 식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는 이제 뭐 이게 그렇죠. 당연히 네. 가능한데 사례비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해석이 좀 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예산 가이드라인에 보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지 사실은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현지 교통비 같은 것들이 제공되는 거 당연히 현장에서 시행되는 거 저희가 알고 있고 요거는 인건비에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용어만 네 그렇게 좀 수정 사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질문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가 더. 나라마다 최취약층임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우리가 선정한 사유를 어떻게든 어필하면 되는 걸까요? 네, 나라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한국처럼 뭐 차상위 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게 없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국가 평균의 소득이
뭐 한 달 100달러인데 이 지역은 20달러다. 뭐 어떤 현격한 차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률이 뭐 어느 정도인데 이 지역은 어떠한 사유로 어쨌든 뭐 3%다. 뭐 이런 어떤 자료들을 좀 제공해 주시면 관련 근거를. 예, 이분들이 최취약층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들어갈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기관마다 뭐 이게 룰로 이렇게 규정으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저희가 이 수혜자가 이 국가에서 최취약층이냐 이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취약층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이제 저희의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네, 네. 것이지 이 최취약층이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사실 현장에 가서 뭐 최취약층보다 조금 더 괜찮은데 잘 사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은 저는 이게 거의 마지막이었었는데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없으신 것 같네요. 그 지금 저희가 화면을 다 안 보고 있어서 혹시 손을 들거나 이런 분들이 DM으로 보낸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 개인 DM으로. 네. 네, 아, 저희 요쪽 자료. 컴퓨터에만 네. 들어왔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과 일정이 비슷한데 코이카와 유사 사업으로 접수를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거르시는지요? 유사사업. 저희가 네. 코이카도 사업 선정이 다 완료되지 않거든요. 11월 요때까지. 어쨌든 실행협의 기간도 있고 막 이래서 저희가 그거를 막 다 비교하고 거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고 나야 이게 유사하다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약정을 맺기 전에 이것이 이제 유사하다는 것이 되면 지원 철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하신 기관이 알고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이카 사업이 되셨을 경우에 뭐 이걸 안 하신다도 아니 저희께 되셨을 경우에 코이카를 안 하신다도 그거는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유사 사업의 기준은 이 정부도 유사 사업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네, 코이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사 사업일 경우에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동일 사업 지역, 동일 사업 대상 이런 경우에 뭐 그렇게 그걸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적어도 어쨌든 코이카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선정 리스트가 다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대상지랑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 같은 섬에서 같은 소수민족이더라도 나리가 다르다면? 나라겠죠. 같은 섬이면 나라가 같은데 나이. 나이 대상자가 뭐 청소년, 뭐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건가요? 아동, 청소년? 이 정도로는 디자인해서 제출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뭐 예를 들면 교육 사업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지금 대학생이라고 하시면 아예 사업 내용이 다를 것 같아요. 초등학생은 기초교육이고요. 대학생은 뭐 예를 들면 직업 훈련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고등교육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신다면 만약에 지금 초등학생 대학생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모금회도 그렇고 코이카도 그렇고 국감의 대상입니다. 같은 국가에 이렇게 사업이 돼 있다면 두 사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기관에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섞인다거나 뭐 영수증이 조금이라도 이게 실제로 감사원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실수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서 이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걸 기관이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시간이 53분, 48초인데 54분까지만 제가 10초만 좀 10초, 기다렸다가 네. 10초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빨리 채팅을 여러분 손이라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여기 현장에는 스태프들이 또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용기를 내서 DM 말고 여기다가 이제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질문이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후에도 사실 질문 가능하세요. 저희한테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셔도 저희가 충분하게 답변 드릴 거고 또 기관마다 상황이랑 이런 게 달라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아쉬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 이 자리에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해외 지원 사업 담당하시는 배분 사업팀의 지윤진 팀장님께서 나와 주셨어요. 저희 사업비가 증액된 그 팀의 네, 팀장님이신데요. 오늘 설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잠깐이나마 좀 인사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시니까 네, 이쪽으로 팀장님 와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열매 진윤진입니다. 사실 제가 인사드릴 자리는 아니고 저희 사랑의 열매 전체적인 그냥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앞서서 너무 좋은 파트너이신 KCOC에서 저희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한마음으로 또 저희 사랑의 열매도 지경을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서서는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질문을 뜨겁게 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 사랑의 열매 성금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뭐 큰 기업, 뭐 고액 기부자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뭐 초등학생의 작은 성금까지 다 모아져서 이 기부금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나 또 여러 곳에서 저희가 진짜 감사를 많이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게 뭐 중복이냐 대상이 겹치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외부적으로도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 보니 저희 사업의 파트너이신 이제 기관에서 또 이런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이게 겹치냐 안 겹치냐는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또 글로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품도 좋으시고 또 성숙하신 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실무적인 좀 오류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높아심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설명 자료를 내보내는 거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또 이렇게 전문적인 또 KCOC 또 관계자분들께 질의해 주시면은 또 저희가 질의해서 답변 드릴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희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오는 건가 해서, 네, 감사하다는 인사시군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긴 시간. 네, 모금회 사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실제로 또 제안서 많이 제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이 좋을까라고 행복한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부서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에 이제 이 사업 화면이 편집돼서 올라갈 테니까 그것도 다시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공유해드리는 안내서들 또 보시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